지난 금요일 느닷없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5% 넘게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삼성전자니까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11만 7천원 곱하기 50 585만원.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하기 전 거래소 코스피 액면가 한 주 보통 액면 분할하지 않았으면 5천원씩 하니까요. 물론 지금은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액면가는 100원. 그걸 다시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곱하기 50을 해보니까요. 585만원 나오네요. 제 관점에서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장 참 희한하기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가격이 싼 걸 신용으로 비중을 더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은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고 주가로 계산했을 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5배 더 비싸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더라고요, 신용으로. 그게 좀 저는 재밌었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본래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신용으로 샀었어야 됐는데 개인들이 더 많이 신용융자로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번 타이밍, 이번 패턴에서는 신고가가 좀 늦게 나네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신고가를 치고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물론 제가 시황으로 준비되어 왔지만은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GPU 공급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GPU가 중국에도 일부 들어간다고 하면 주가에도 더 영향이 있겠죠.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저절로 GPU 공급과 함께 HBM3 더 나아가서 HBM4, HBM5까지 한국 기업들은 논하는 겁니다. 조선주처럼 향후 몇 년 동안에 지갑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실적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썰이고 내용이고, 그 내용과 그 호재와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소게임 하듯이 균형추를 맞추듯이 오르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코스피에서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기관들 포함해서 큰 자금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가를 올려서 돈 벌 생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주식, 현물, 거래대금보다도 파생시장 거래대금이 규모가 더 커요. 외국인들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방향성 베팅으로 파생시장에서 선물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들은 올라가기만 해도 안 돼요. 시속게임을 해야 돼요. 시장의 균형추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파생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파생시장은 안 하니까, 선물 옵션은 안 하니까, 현물, 주식으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다? 앞으로 GPU 공급과 함께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덩달아 HBM3, HBM4, HBM5까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논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몇 개 해당하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냐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돈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곳에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종합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올라갑니다. 무서운 건 밸류 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하더라도 월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상으로 수개월 정도는 들어눌러 하면서 최소 코로나 투매 이후 강세장을 봤을 때에도 3개월 반 정도는 쉬었습니다. 근데 이번 장은 3개월? 안 쉬어요. 2달 조금 조정하고 지난 여름에 튀어나갔죠. 1월달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연말 랠리가, 산드 랠리가 대형주로 코스피 지수로 오고 있어요. 와우, 이건 좀 놀라워요. 본래 연말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면서 재정비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장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올라갔다가 꺾이는, 가깝게는 코로나 강세장. 이번 장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나는 그런 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말 대형 강세장. 그런데 그 대형 강세장도 어느 정도 매수 시점을 주면서 가는 노무현장일까? 아니면 매수 시점조차 주지 않고 폭발했던
88 올림픽 강세장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엄청난 강세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신용을 우리 시장이 이기고 있는데 꺾이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우리 시장이 역대 초대형 강세장이면서도 역대 초대형으로 상당히 무거운 레버리지가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신용융자 레버리지가 27조라고요. 이거 뻘로 보면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오히려 좀 무서워해야 돼요. 이번 정부에서 집으로 흘러가는 대출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면 플랜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죠? 저는 그 결과 코스피, 한국 시장으로 귀결되지 않나. 물론 아직까지는 이 신용이 27조가 많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신용을 쓰는 사람들은요, 초보자들은 아니에요. 특히나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삼성전자가 많다 그랬죠. 참 재밌는 게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지정되면서 신용이 막혔어요. 안 돼요. 삼성전자 신용 들어온 거 보세요. 대체제로 아쉬우니까 삼성전자로 신용 들어온 거죠. 요게 이제 신용융자인데 치고 나가는 거 보이시죠? 하이닉스 신용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린다? 사실상 살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등, 2등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트남 동으로 한국 돈으로 1억이 있다고 할게요. 베트남 동으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일 겁니다. 한국 돈으로 1억 원이라면 주식을 사셔야 돼요. 무조건. 베트남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인덱스를 사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셔야 된다고요.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은 물론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배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선진국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실제로 신흥국 시장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EM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살까요? 그쵸. 1등부터 순서대로 살 거예요. 특히 코스피 인덱스는 선물, 옵션, 파생시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가장 믿을만한 회사니까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인덱스 ETF라도 사야 돼요.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속게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숨고르게 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숨고르게 하면서 그런 엇박자? 그런 시속게임을 할 때 균형추를 맞추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공략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반드시 순환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면 반도체만 가겠습니까? 자동차는 지수 관련주 아니에요? 바이오는 지수 관련주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먹을 게 더 많은 게 뭘까? 지수가 80년대장 혹은 2000년대 장처럼 가면 결국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등부터 순서대로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만 담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후발주자들이 더 멀리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후발주자들에 대한 생각도 그러니까 먹을 게 뭐가 더 많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맹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수, 인덱스에만 맹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방향성을 지수가 가는구나. 지수가 가면은 결국 반도체가 끌고 가긴 가는데 과연 반도체가 먹을 게 더 많을까? 반도체가 못 간다가 아니에요. 가요. 반도체가 가야 지수가 가요. 두 개는 가는데 내 돈을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후발주자는 뭘까? 그 지수가 가면 강세장이라면 가는 놈만 가지 않잖아요. 후발주자도 가잖아요. 다만 그 순서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뿐이지 이 고민도 같이 해봐야 돼요. 지금은.